분위기 되게 좋았죠. 다른 웬만한 알트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파벨 듀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다. 급하게 빠졌다가 지금은 조금 반등이 있었죠. 다음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와, 이거 저도 톤코인이 한 1000개 정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톤코인에 뭐 인생을 걸거나 한 건 아닌데, 저는 톤코인 되게 좋게 보고 톤코인을 그냥 많이는 안 샀어요. 한 1000개 정도만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분위기 되게 좋았죠. 다른 웬만한 알트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톡방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파벨 듀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다. 뭔 일이지? 하고 깜짝 놀라서 그때 뉴스를 좀 보고 했었거든요. 급하게 빠졌다가 지금은 다소 좀 조금 반등이 있었죠. 보시면 차트가 정말 되게 신기해요. 보시면 저점이 낮아졌죠. 네, 1시간 봉입니다. 저점이 낮아지면서 RSI는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톤코인을 더 살 생각이 있었으면 아마 저는 이걸 보고 매수했을 거예요. 네, 이건 알트코인이잖아요. 네, 알트코인은 저는 현물만 합니다. 현물만. 코인 사는 거죠. 알트코인으로 선물 투자 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신데 정말 되게 위험합니다. 네, 저는 항상 말리거든요. 최대로 이더리움까지만 안 하는 게 좋고, 네. 그러니까 선물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비트코인만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때 만약에 제가 톤코인 좋다고 생각하면 요때 조금 더 샀을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뭐 저는 톤코인 1000개면 뭐 이번 시즌에선 살 만큼 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이후로 좀 오르고 있죠. 뭐 오르는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벨 듀로프와 텔레그램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텔레그램은 상장돼 있지가 않아요. 우리 텔레그램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카카오톡은 카카오는 상장이 돼 있죠. 근데 카카오보다 텔레그램의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텔레그램은 사용자 수가 9억 명입니다. 9억 명. 10억 명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좀 광고 효과가 많이 불거지게 되면 10억 명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파벨 듀로프가 체포가 됐는데 다들 응원을 합니다. CEO인 파벨 듀로프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톤코인을 매수하는 행렬을 좀 보이고 있어요. 밈랜드라는 데도 톤코인을 매수했고 DWF 랩스에서도 50만 달러어치 톤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석방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뭐 저스틴 선도 자기는 100만 달러 기부할 의사가 있다. 저스틴 선이 트론의 그 창립자거든요. 트론 CEO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레이딩도 되게 잘하고 투자 인사이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젊은 분인데 아마 저보다 어릴 거예요. 중국계 분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투자를 너무 잘하고 이미 돈도 엄청나게 많죠. 트론으로 우리가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테더 보낼 때도 트론 네트워크 많이 쓰거든요. 트론 네트워크로 보내면은 심지어 수수료도 없더라고요. 업비트에서 보낼 때는. 뭐 프로모션 기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트론의 CEO도 텔레그램 CEO인 파벨 듀로프를 지지하는 거죠. 다들 지지합니다. 저도 지지하고요. 일론 머스크도 그 트위터에 올린 것 같아요. 파벨 듀로프를 석방해라. 이러면 안 된다. 뭐 그럼 우리 일론 형이 이런 데서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프리 파벨 뭐 이렇게 올려줬죠.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체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식 성명도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공식 성명을 곧 있으면 발표하겠죠. 오늘 내로. 오늘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얘네가 우리나라랑 시간 차이가 7시간이 납니다. 프랑스는 지금 새벽 4시에요. 새벽 4시에 발표하진 않을 테니까 빠르면 오후 4시, 늦으면 오늘 밤쯤? 네, 요쯤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뭐 이유를 대겠죠. 사유를 막 댈 것 같은데 저는 프랑스가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 있나 정말 되게 좀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게 물론 성명 내용은 들어봐야 되긴 하지만 이게 프랑스에서 파벨 듀로프가 잡혀갔거든요. 눈빛이 너무 슬퍼 보이죠. 프랑스에서 잡아간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이 된다.
텔레그램은 이들의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체포를 해갔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프랑스의 의견을 우리 한번 좀 고민을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상이 있다고 칠게요. 마약 거래상이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마약 거래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잘못이 핸드폰 통신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약 거래를 한 사람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통신사 CEO를 잡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통신사는 마약 거래를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이것도 맞습니까? 뭐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마약 거래를 한 사람을 잡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렇게 통신사에 이런 정보들을, 개인정보잖아요. 이걸 정부에 제약 없이 정부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즉각 응하고 하면은 우리 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 정보도 마음껏 정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이런 횡포를 할 수 있는지. 프랑스 정부는 이게 뭐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게 공산주의 정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프랑스가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런 게 좀 말이 됩니까? 개인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CEO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프랑스의 뭐 사업차 같든 여행차 같든 그냥 프랑스에 방문하자마자 이렇게 체포를 해버리는 게 이게 맞는 나라인가요? 이게 북한인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연락을 카카오로 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뭘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다 만약에 그 범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들을 다 들춰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한 게 아닌데도 내 걸 볼 거잖아요. 물론 그걸 봤다고 해서 뭐 범죄를 씌우거나 하진 않겠지만 나의 사생활을 누군가가 본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파벨 듀로프는 이게 이분이 눈빛이 정말 되게 형형한 사람이에요. 보시면 이 눈빛 보십시오. 그리고 몸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몸 좋은 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존경심이 살아나더라고요. 네, 이게 터커 칼슨인데 제가 터커 칼슨이랑 파벨 듀로프랑 인터뷰한 것도 제 짧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파벨 듀로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파벨 듀로프는 좀 이노센트하다?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좀 순수하다? 이분은 뭐 부동산도 없고 뭐 현금 좀 있고 나머지는 뭐 비트코인이랑 코인 정도 있다. 코인에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진심인 거죠. 그런 면에서 진짜 되게 순수하구나. 돈은 많지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보고 되게 좀 신기했는데 얼음물이잖아요. 얼음물에도 좀 들어가고 아까 몸 보셔서 알지만 몸도 되게 운동도 많이 하고 하시죠. 그리고 제가 터커 칼슨이랑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지적 수준도 정말 대단히 높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신 것 같은데 저보다 훌륭하면 형이잖아요. 정말 형 같더라고요. 네, 되게 좀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텔레그램이 이분이 범죄를 뭐 저지른 게 아니에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이 되는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벨 듀로프가 다 각국 정부에 막 요구할 거 아니에요. 니네 이거 범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우리한테 넘겨라. 뭐 그런 정부에서 뭐 이렇게 조사기관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 형님이 되게 멋있는 게 그냥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모든 정부에.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신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범죄에 악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E는 MC 제곱이라는 걸출한 공식을 만들어내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질량이 빛의 속도의 제곱과 곱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낸다. 나중에 추후에 이게 핵폭탄을 개발을 하게 되고 일본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공식을 개발해낸 아인슈타인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하면서 핵미사일을 쏜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잘못입니까?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잘못한 거지, 어플을 개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 그 CEO를 잡아 가두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뭐 프리 파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되게 많아요. 파벨 드로프를 뭐 석방하라, 파벨 드로프 응원합니다, 뭐 이런 캠페인이 되게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프랑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를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파리에 여행 갔을 때 화장실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곤욕을 치렀어요. 아니, 뭐 화장실이 없는 동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전 되게 충격이었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물론 뭐 청정 올림픽을 뭐 추구하는 그런 건 좋은데, 버스의 창문들도 다 닫아놓고 에어컨도 없고 선수들을 좀 쪄 죽이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저는 뭐 파리니까, 프랑스니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랑 정서가 잘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뭐 그런 나라라고 저는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뭐 파리 도시는 뭐 너무 아름답죠. 저희 뭐 거기서 달리기 많이 했는데, 여러모로 좀 제 정서로 이해하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말도 안 되잖아요. 프랑스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러시아도 좀 제가 말도 안 된다 느낄 때가 많은데, 좀 프랑스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CEO를 그런 이유로 잡아 가둘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좀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붕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미국 선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랑 카말라 해리스가 동률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50대 50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살짝 앞서고 있었는데, 해리스가 조금 다시 추월을 하게 됐어요. 추월한 건 아니죠. 다시 따라잡게 됐습니다. 좀 제가 좀 들여다 보니까 펜실베니아가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리스하고 여기서 동률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면서 현재 당선 가능성은 똑같아졌거든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펜실베니아하고 위스콘신은 꼭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경합주 두 곳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길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곳들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돼서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과연 비트코인 시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 불장은 과연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고민이 많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좀 바뀌면, 지금 바이든이 좀 안티 쪽으로 가 있다고 치면, 트럼프는 아주 좀 찬티죠. 트럼프는 옹호론자입니다. 비트코인 쪽에 아주 옹호를 하고 있죠. 해리스가 현재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여기 어디쯤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완벽한 중립이라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완벽한 중립이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바이든 쪽 사람이었으니까 여기 어디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립보다 조금만 이쪽으로만 와도 저는 비트코인의 호재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트럼프가 이렇게 마음껏 옹호를 해주면서 기대감을 막 키워줬다가 막상 대통령 당선되고 딴소리 하면은 그동안 오른 거를 다 반납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니까, 차라리 해리스가 이 중간보다 조금만
친암호화폐 쪽으로만 와줘도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어찌 됐든 좀 트럼프의 지지율이 또 더 잘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리스가 좀 친암호화폐 쪽으로 조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지. 지금같이 해리스가 뭐 이기고 있거나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굳이 승부수를 걸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기고 있다면 그대로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데 굳이 모험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트럼프가 일단은 좀 앞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저는 지난주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생각했던 아주 어려운 과제였어요,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6만 1000달러를 못 뚫어내는 이 시점에서 이걸 뚫어내고 6만 2천도 넘어서서 과연 64K에 다다를 수 있을까?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숙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트코인이 해냈습니다. 주말 동안에 저는 좀 많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지켜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8월 5일 날 그렇게 크게 무너졌는데 이제는 한 3주쯤 됐죠. 정확하게 3주 됐네요. 3주 만에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것만 해도 정말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최고점 돌파하러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9월 18일 이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9월 초중순쯤 되겠죠. 그때쯤에는 맨 앞자리 숫자를 8자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78,000달러 정도? 요 정도만 가져도 저는 충분히 불장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